안녕하십니까. 낙동강 문화재 보호구역을 관통하는 대저대교 건설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기와 소음, 생태계 분야 전반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면서 올해 대저대교 착공이 불투명해졌는데요. 이렇게 제동을 건 주체는 다름 아닌 국가기관 낙동강 환경유역청입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구와 강서구 7.8km 구간을 잇는 대저대교 건설 사업. 이르면 다음 달 착공 예정이었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기와 소음, 진동 등 이른바 환경질 부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초미세먼지는 평가서상 측정 시간과 증빙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고, 소음, 진동을 측정한 시간에는 조사자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거나 숙소에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거짓으로 판명된 자료는 대저대교가 지어진 뒤 주변 마을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입니다. 환경청은 조사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주처인 부산시에 평가서를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넘게 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환경단체도 대저대교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됨으로써 우리의 건강한 삶이 위협을 받는다든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자연유산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경찰도 생태계 부문에서 동식물 개체수가 임의로 작성되거나 조사자 수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부산의 조사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산시는 반려된 환경영향평가를 재조사해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올해 안에 착공은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심희아 씨가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부산지검의 부장검사가 어젯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해당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선을 피해 밤에 조사를 받은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의 해명 또한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밤 부산 도시철도 양정역 인근, 술에 취한 부산지검 부장검사 A씨가 비틀거리며 앞에 있는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49살의 이 검사는 뒤에서 여성 어깨를 덥석 붙잡았고 심지어 화들짝 놀라 달아나는 여성을 1km 가까이 뒤따라갔습니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정상 출근했고 CCTV가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야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해당 검사는 변호사와 함께 어젯밤 부산진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제 이 검사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성추행 사건이어서 조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밤 늦은 시간에 조사를 진행한 건 A 부장 검사의 의사를 존중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인이건 피의자건 일단은 조사 일정은 의사를 존중해서 하니까 당사자하고 조율해서 그렇게 시간을 잡은 거죠. 이 검사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규정상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5일 동안 그대로 정상 출근을 하다가 이게 언론에서 갑자기 이게 부각이 되니까 그제서야 직무 정지를 하고 아무래도 그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 부장검사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지만 검찰이 제 식구인, 그것도 주요 간부인 부장검사를 과연 원칙대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를 두고 벌써부터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지난 4월 해운정사에 위치한 3층 석탑이 부산시 유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과 해운정사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일대에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일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해운정사에 위치한 3층 석탑입니다. 경주의 한 사설 박물관에 있다 지난해 해운정사에 기증된 이 석탑은 신라 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남아있는 부재가 완벽하고 각 부의 표현도 뛰어나 고려 초로 이어지는 석탑 양식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며 지난 4월 29일 부산시 제212호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이 석탑이 시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지자체는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석탑 일대 200m 구간에 대해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문화재 지정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운정사 주변으로 3,000가구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석탑이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이 구역 내 건축 행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영주시에 있는 귀중한 문화재 같은 뭐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왜 부산시로 반입해가지고 해운정사에 있느냐. 보존지역이 되면은 100m, 200m 안에는 건축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의 이 반발이. 해운정사 측은 문화재 지정엔 문제가 없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도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에서 이제 문화재분들의 이제 그 많은 분들의 이제 그 또 많은 시간과 그런 절차를 거쳐가 적법하게 이제 지정된 것입니다. 주변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협력을 할 것이고. 보존지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주민 논란을 고려해 건축행위 제한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어떤 사례라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존지역 지정까지 이제 넉 달 남은 상황에서 문화재 보호와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어제 통합당 김세현 전 의원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 김혜영 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이 붙은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죠. 이번 총선에서 자신은 낙선했지만 새롭게 국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들에게 소신의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당 결정에 김혜영 최고위원은 이해찬 대표 면전에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하는 건 헌법과 국회법 위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직무상 양심을 어느 범위에까지 허용할 것인가라 하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당론에 바라는 국회의원의 포결을 당에서 징계를 한다면 이것은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좀 충돌할 여지가 있지 않나. 김혜영 전 의원은 조국 사태 때도 비대위성정당 논란 때도 할 말을 하며 미스터 쓴소리란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으로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아 관련 입법도 많았고 이번에 신설되는 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임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부채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청년 기본법 통과를 위해서 나름의 역할을. 최고위원 활동을 하며 지역 밀착이 부족했던 걸 낙선 이유라 생각한다는 김 전 의원은 앞으로 당원으로서 변호사로서 아빠로서 충실한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부산 지역에서 우리 민주당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 다 어린아이가 셋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도 좀 더 많은 시간을. 국회를 떠나는 아쉬움 속에 김 전 의원은 초선 의원들에게 균형감과 함께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당부했습니다. 99명이 예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일에는 혼자라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김 전 의원은 오는 8월까지 당 최고위원 역할을 잘 마무리하겠다면서 22대 총선 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6월 민주항쟁 33주년을 맞아 이 시각 현재 민주공원 중국장에서도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민주항쟁의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모두를 지키는 약속, 민주주의 이어달리기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이 적용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민주공원 기획전시실에서는 이달 말까지 민중미술 전시전이 열리며 오는 25일과 26일에는 관련 학술대회도 개최됩니다. 부산에서 격리 장소를 거짓 신고했다가 적발돼 격리시설로 강제 이송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장소를 예전 집 주소로 거짓 신고한 뒤 해운대구 호텔과 식당 등을 이용한 30대 남성 A씨를 임시격리시설로 강제 이송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밀접 접촉차로 자가격리 기간 격리 장소를 벗어나 산책을 한 50대 여성을 적발해 고발할 예정입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 재판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앙심을 품고 원청업체 대표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중소기업 대표 B씨의 한 사무실에 침입해 출근하던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 계획까지 세우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남 양산에 사는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다행히 추가 확진 환자는 없는 가운데 당국이 방역과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등 보건당국은 30여 명에 이르는 A씨 가족의 접촉자를 확인해 검사한 결과 대부분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다만 A씨가 방문한 해운대와 기장 등 일부 장소에서는 접촉한 시민들의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아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